첫 번째 주인공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 논란입니다.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처음에 법원에서는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어떤 비판은 도를 넘었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해당 판사가 판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렸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법원의 기류가 좀 달라졌다라는 채널A 취재 결과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법원도 확인해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 법관 임용 후 SNS 사용, 언론 보도들 사실관계 확인 중.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억울함을 표현하는 글, 그리고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에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글, 조국 유시민 관련해서 검찰을 매우 비판하는 글, 박병곤 판사를 상대로 게시글의 작성 경위를 대법원도 파악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법원의 기류도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중앙지법,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SNS 활동만으로 위험한 단정이다라는 지난 13일.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라고 무언가 기류도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판단이 의도된 정치 판단이다라고 여당에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논란도 뜨겁습니다. 지난해 3월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편향된 게시물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올해 2월 서울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3월에 SNS 게시물을 일괄 삭제했다는 것, 4월에 본인이 검색이 안 되게 인물 정보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 그리고 8월에 정진석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정진석 의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본인의 논란이 될 법한 글들을 삭제하고 본인의 정보도 검색이 안 되게 막아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따라서 중립성 문제를 스스로 의식하고 저런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글이 남아 있었다면 정진석 의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겠느냐. 즉 재판부 기피 신청도 막고 본인의 어떤 편향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지운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본인의 정치 성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말씀도 거듭드립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박정호 의원님.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구석이 있지요. 분명 아까 저희가 그래픽에서 본 것처럼 내가 왜 그 전에 썼던 글을 금년 들어서 갑자기 지워요? 그리고 나는 어쨌든 오픈돼 있는 그 법조인 임명 대사전에 있는 그 기록을 왜 삭제해 달라고 해요? 그거 자체도 좀 석연치 않고 이상한 데다가, 자, 이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약식 재판을 통해서 그 판결이 날 수 있는 거를 재판부가 정식 재판하자고 끌어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끌어와서 검찰에서는 5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1차 그러니까 약식 재판으로 끝날 거를 정식 재판하겠다고 끌어온 것도 이상한 데다가 500만 원 구형했는데 실형을 6개월을 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법조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의심의 정황이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정진석 당사자로서는 아니 검찰 구형이 이미 약식 재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그 선고량이 형량이 확인이 되고 검찰 구형도 벌금형이니까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문제를 삼겠느냐, 재판부가 조금 재판장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재판을 받아보지 그 얼마나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했는데 덜렁 실형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날 바로 또 휴가를 지청해서 가버려. 지금 연락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후에 문제가 되는 이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재판 판사가 되기 전에 법관이 되기 전에 썼던 글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채널A가 단독 보도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서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까지도 이런 정치 성향의 글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선이 있었을 때도 박영선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경선이 있었을 때도 정치적 성향의 글을 내서 아주 편향된 시각을 본인이 드러냈다면 이렇게 중요한 뭐 이런 그
중진급 의원에 대한 판결을 할 때는 나 스스로 사실은 회피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저걸 가지고 쭉 있다가 지금까지 썼던 거를 올 초에 SNS 글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인명부에 있는 기록 다 삭제하고 판결 딱 사회적 충격 있는 판결 내버리고 휴가를 갔다는 거는 지금 아직 분명한 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상식적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네. 여당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 판단이 이제 정치적 성향의 영향을 받지 않은 판사의 소신대로 법리적인 판단이었다면 그 글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뒀을 거고, 왜냐하면 그 글이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여당 주장에 따르면 그걸 삭제하고 검색도 안 되게 한 걸 보면 정치적 성향대로 편향 판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여당의 주장은. 네. 물론 야당에서는 아니 뭐 분리할 때는 정치적 성향 따지냐, 판사가 법리대로 판단한 것이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사실은 저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인데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투표할 때 여당 찍을 수 있고 야당 찍을 수 있는 거죠. 판사라 해서 꼭 여당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한 자기의 정치 성향이 강하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형량에 맞게 표준에 맞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너무 지나치게 눈에 띄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말하자면 재판의 결과들을 스스로 판사로서 냈다는 것이죠. 마치 한 개인 시민이 분노한 것처럼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단죄를 한 것 같은 그런 것이 과연 판사로서 적절했느냐는 사회적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3, 4월에 그렇게 자기 어떤 그 정보들을 빼려고 했느냐. 저는 순수하게는 수원지법에 있다가 이제 서울중앙지법 가니까 조금 더 과거도 좀 옛날에 너무 지나치게 극자적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걸 좀 지우자 해서 선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의지였다면 저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정당하게는 저런 그런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시켜 놓고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말하자면 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더 좋게는 본인 스스로가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거나 스스로도 기피를 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재판부 전체가 국민적 신뢰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였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 의원님. 뭐 이 사건을 이제 둘러싸고 처음 재판 결과가 이제 나왔을 때는 뭐 많이들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식 재판으로 있었던 사안이 올라가서 판사가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한 거니까 대신 이제 법정 구속까지는 안 했지만 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었죠. 그러나 사실 좀 이렇게 뒤져보면 우리 이제 돌직구쇼 이제 패널로도 나오시는 전주의 변호사가 의원이 예전에 판사 시절에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이제 차명 계좌 때문에 그게 들통나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말 징역 8개월에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의원이 그 당시 판사 시절에 그분이 무슨 뭐 정치적 성향을 그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극단적이고 불행한 선택과 관련해서 국민적 충격은 여전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서 책임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전 경찰청장이든 아니면 현 국회의원이든 간에 책임 있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 근거 없는 말들을 퍼뜨림으로써 사자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사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선택이고 왜곡된 판단이다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불편해요. 제가 뭐 대변인을 할 때도 그렇고 여전히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나 각 정당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정당이 이 문제를 놓고서 뭐 개인을 공격하거나 혹은 개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과도하게 이렇게 몰고 가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뭐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불신으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요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른 집행에 따른 어떤 구제 절차들은 다 있잖아요. 재판도 그래서 3번이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들은 뭐 여당이 유리하든 야당이 유리하든 뭐 지나치게 좀 나서는 건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희의 동료 의원이 저렇게 막 거의 우리 민주당을 민주당에 대한 공격 성향을 좀 띠거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가진 게 완전히 밖으로 드러났었던 판사가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판단을 내리면 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한 선을 좀 서로 지키는 것이 입법부의 구성원들로서 좀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뭐 항소를 할 예정이니까 항소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과연 이 1심 판결이 과연 그 양형의 기준 안에서 상식적으로 내려진 판결이냐 아니냐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